안녕하세요. 헬스데이터 A+ 장경은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막바지 더위가 남아있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인데요. 더위에 지쳤을 땐 새콤달콤한 맛이 활력 충전을 빠르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음료와 함께 헬스데이터 A+와 함께 이번 달에 꼭 알아둬야 될 건강정보 같이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는 7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8가지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전국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7월에는 지난달 예보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피부염이 경고와 위험 단계로 계속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식중독 또한 예상대로 7월 전국 여러 곳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역류와 수족구병도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에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서인지 7월에도 전국적으로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7월 유행성 질환 중 경고와 위험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것, 바로 눈병입니다. 특히 7월에는 눈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결막염이 늘어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 결막염 진료 환자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줄었던 해에도 8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눈물과 분비물이 늘어나며 이물감이나 눈부심, 시력 저하 및 통증도 동반됩니다.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각막이 탁해지고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바이러스 결막염, 나이대별 진료 환자 분석 그래프인데요. 9세 이하가 가장 많고 보호자인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 예방을 위해 여름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 후에는 눈에 이상이 없는지 꼭 살펴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8월에 조심하셔야 할 질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요로결석입니다. 지난해 요로결석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하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늘어서 8월에 가장 많아졌는데요.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체 8월에 요로결석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요로결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요로결석이란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 이런 걸 다 합쳐서 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동돼서 저장됐다가 배출되는 그 경로에 생기는 결석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요로결석 환자가 더워지는 6월부터 증가해서 8월에 가장 많아지는 건 왜인가요? 요로결석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내에 있는 수분 섭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땀 분비에 의해서 체내에 남아있는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요로결석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환자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8월 요로결석 진료 환자를 성별 그리고 나이대별로 분석해봤는데요. 선생님,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50대의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비만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사성 질환이라는 난방안성 질환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소변으로의 칼슘 분비량이나 그다음 수산에 대한 배출량, 인산 배출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석의 빈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요로결석 발병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하고 있거나 일단은 진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복통 증세를 보인다고 들었는데 일반 복통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 일반 복통은 이제 우리가 자세 변경이나 숨 쉬는 거에 따라서 통증이 좀 완화됐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이런 양상을 가질 수 있는데 요로결석 통증은 아주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이제 자세 변경이나 숨을 쉬는 거, 내쉬는 거에 따른 통증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에 의한 공포감을 느껴서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선생님, 요로결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특히 요즘 여름철에 이제 아무래도 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이 상대적으로 좀 체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수분 섭취량이 더 많아야 되고요. 또 짜게 먹는 습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체내 소변으로의 그 칼슘 분비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짜게 먹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로결석 예방하고 싶다면 여름철에 물 많이 마시기 꼭 기억하세요. 헬스데이터 A+가 분석한 8월 예상질환, 두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매년 더위가 심해지는 7월에 늘어서 8월 최고에 달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소화기 때 수두를 일으키고 신경 주위에 무증상으로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나와서 피부에 발진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바늘로 찌르듯이 따끔거리다가 붉은 수포와 발진에 열과 두통,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60대에서 또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한 번 걸려도 재발할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선 50대 이상은 꼭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간혹 수포나 통증이 없어도 대상포진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 가지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치료가 늦어지면 신경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가 약 53% 7월, 8월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날이 덥다고 온종일 냉방기를 켜시면 화재 위험에 냉방병까지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 성적표를 A+로 높여줄 헬스데이터 A+. 전 8월 유익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